아, 자, 이제 오늘 보성고 정신여고 시험 보느라 고생했고 남은 학교는 이제 계속 이어서 갑시다. 어제 1일이었는데 와, 어제 확진자 1000명이 넘었더라. 어저께 살짝 쫄렸어. 진짜로 완전 3단계 가서 완전 셧다운 될까봐 우리가 빌려놓은 장소도 사용 못하면 어떡하지? 살짝 쫄렸는데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고, 이제 이번 주 길게는 다음 주차까지 이제 시험이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이럴 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 보면 아침에 계속 못 일어나. 보면 이제 새벽까지 공부를 한대. 오늘도 또 마찬가지야. 아침에 또 안 보여? 연락도 안 되고. 무슨 생각인지 진짜 모르겠는데 너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너네 밤에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새벽 4시까지 집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핸드폰 옆에 두고 이어폰 끼고 음악 들으면서 바로바로 카톡 하다가 한 두 문제 풀고 아 나 열심히 했네? 하고 유튜브 한 또 15분 보고 한 두 문제 풀다가 카톡 잠깐 하고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4시까지 공부를 하고 아 나 새벽까지 공부했어 약간 이런 환상을 정신승리 이거 확증 편향이다. 그걸 가지고 잠들고 다음날 1시 2시에 일어나. 그러니까 주말이고 똑같아. 평소에도 나와라 하면 저 못 일어나는데 얘가 너무 당당하게 나오는 거야. 앞으로 다 자른다 그런 애들 미리 얘기하는데 주말이고 뭐고 그렇게 그딴 식으로 얘기하면 다 잘라버릴 거야. 선생님은 뭐 안 자고 싶냐? 선생님 뭐 평일날 이렇게 아침에 뭐 나오고 싶은 거야? 근데 아주 교만하게 이럴 데 없이 주말에 불러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저 못 일어나는데요? 그때 어떻게 일어나요? 이런 주말이면 늦잠 잔다는 이런 생각이 아주 팽배해 있는데 무슨 대학이야. 대학을 가지 말든가. 예. 3단계 끝내 2.5단계 끝내고 방학 때 진짜 미친 듯이 굴릴 거니까 못 버티겠으면 그냥 그만두는 거야. 밤에 그렇게 자지 마. 그럼 4시까지 공부해서 5, 6, 7, 8, 9, 10, 11 11시에 일어나도 7시간 남들보다 많이 자는데 12시, 1시, 9시간 아니 그게 무슨 공부야. 말도 안 되지 않냐? 니들이 그러면서도 자꾸 싫은 소리 하면 회피해. 듣기 싫으니까. 그렇게 남은 1년 보냈을 때 그 내년 딱 이맘때쯤 어떤 결과를 받아들일지는 뻔하잖아. 지금 듣기 싫은 소리 가슴에 팍팍 비수처럼 꽂혀도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치면 내년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는데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저래? 원장 쟤왜 이렇게 오바야? 내년에 한번 보자고. 지금 우왕좌왕 분위기 전체가 이렇다고 해서 같이 휩쓸리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푸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되는 미적분이죠. 그다음에 확률 통계 다 이제 영상 강의로 이제 당분간은 10월, 12월 3주차까지니까 대체할 테니까 다시 한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남은 시험 일정에 최선을 다합시다. 자, 원래 오늘 이제 부정적분하고 이제 정적분까지 이어 나가려고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풀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지나쳐 왔던 교재 중에서 조금 까다로워하는 문제들 몇 가지를 좀 다시 제가 풀어드린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좀 중간중간에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배치가 됐죠. 자, 그래서 오늘 그것들 몇 문제 좀 확인하고 넘어갈 건데, 자, 첫 번째는 이제 63번이에요. 자, 교재 63번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되게 일반적이긴 해요. 그죠? 어려운 거 같지 않은데, 자, 그리고 3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딱 3차 함수 문제 보자마자 최고창 양수 너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끝나겠구나. 그런데 미분된 도함수의 실근의 유무에 따라서 극대극소를 가지면서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끝나거나 혹은 이제 뭐 최고창이 음수라고 한다면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끝날 때 자 단조롭게 증가하느냐 아니면 극대극소를 갖고 있느냐 이 정도의 파악은 하셔야 돼요. 그죠? 그냥 멍 때리지 말고요. 그러니까 짝수차 다항함수면 위에서 시작해서 위에서 끝나요. 위로. 그죠? 아래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끝나거나요. 물론 그 도함수의 실근의 유무가 중간 과정에서의 증감 상태를 결정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 보시면 어쨌든 이러한 3차 함수가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러한 3차 함수는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x축이 어떻게든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홀수차 다항함수는 x축과 최소 한 점 이상에서 만난다. 즉 최소 한 개 이상의 실근을 보장받으며 실수 전 구간에서 특정한 것보다 크거나 작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이렇게 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지금
좌변에 있는 이런 3차식을 우리가 잠깐만 fx다 이렇게까지 설정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fx를 미분할 거죠. 자, f의 프라임 x입니다. 자, 아마 f의 프라임 x 미분 어렵지 않아요? 9x의 제곱 마이너스 36ax가 되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실수하시면 안 돼요. a제곱은 상수값이고요. x에 관한 미분이기 때문에 또 이 앞으로 빼지 마시고요. 자, 플러스 27a의 제곱 이렇게까지 미분이 한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구로 한번 묶어내시면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ax 자, 플러스 4란다. 맞죠? 4. 구로 묶었으니까요. 자, 구로 묶었으니까 플러스 자, 3a의 제곱인가요? 이렇게까지 한번 미분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놓고 보니까 a 값이 섞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간단하죠? 자, 9x-a 한번 자, x-3a 한번 이렇게까지 인수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어쨌든 미정계수 a가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차함계수 양수인 저런 3차함수를 미분해 봤더니 아래로 불러기면서 a와 자, 3a에서 근을 가져 이런 얘기가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실수 a라고 했죠. a가 특정한 것보다 크다 작다 안 나와 있어요. 즉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 이 얘기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2차 도함수로 가질 때 자, 3a가 더 왼쪽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아마 이런 경우는 a가 양수일 때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죠? a가 뭐 1, 2 이렇게 그죠? 돼 있을 때 a가 1만 봐도 1보다 3이 더 큰 거니까요. 자, 이렇게 근의 위치가 바뀌는 것은 아마 자, 미정계수 a가 음수일 때 그죠? 뭐 a가 마이너스 1 뭐 이딴 식으로 결정됐을 때의 이야기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애초에 좌변에 잡아놨던 저런 3차식 3차 함수는 분명히 극대극소를 다 갖는 이런 형태의 함수를 그리는 게 맞아요. 자, 형태는 이럴 수밖에 없는데요. 그 극대극소의 위치가 바뀌는 거죠. 즉 a가 양수일 때와 자, a가 음수일 때 자, 그래서 얘가 케이스 1번이 되고요. 자, 이 케이스 2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아마 그 대값의 위치가 x 이퀄 a고요. 자, 극소값의 위치가 x 이퀄 3a가 될 거예요. 자, a가 음수일 때는요. 자, 그의 위치가 반대로 바뀌니까 자, 3a에서 극대값 자, a에서 극소값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좌변 fx 잡아놓은 상태의 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 a가 두 번째 케이스부터 갈게요. 음수라고 한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요. a가 음수기 때문에 x 이퀄 0이라는 즉 y축은 어떻게든 a보다 오른쪽에 생길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죠. x 이퀄 0은 사실상 y축이에요. 자, 그러니까 x축이 어떻게 지나감에 따라서 자, 그런데 분명히 지금 보시다시피 미정계수 a가 있지만요. 그죠? 확정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값들, 그죠? 몇 가지의 값들은 존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즉 a 값에는 관계없이 x가 0일 때 y 값은 마이너스 12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아마 y절편 자체는 0,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x축은 이 전에는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지나가든 어쨌든 0, 마이너스 12보다 위쪽에서만 생기면 되는 것인데요. x축이 자, 어쨌든 우리한테 허락된 구간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다음 같은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이고 싶어. 즉 x의 값이 1, x 이퀄 1이 여기쯤 위치해서요.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정의된 이런 함수가 자, 항상 x축 위에 즉 0보다 크거나 같다임을 만족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x 이퀄 1이 여기쯤 있어서요.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정의된 이 함수가 0보다 작은 쪽이 안 생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놓고 보니까 지금 같은 a가 음수일 때 극대극소의 위치가 결정되어 있고요. 어차피 x 이퀄 1 다음부터는 증가 상태의 함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라고 친다면 x 이퀄 1에서 받는 이 3차 함수의 함수값이죠. f1 네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조금 바뀌어서 뭐 요런 식으로 지나가기만 하셔도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임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럼 지금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요. f의 1값을 계산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주어진 함수 fx 취급된 이런 3차식에 x 이퀄 1을 한번 대입해 보신다면 자, 아마 3 마이너스 18a인가요? 자, x 1 들어가요. 27a의 제곱이고요. 자, 마이너스 12 이것이 1에서 받는 다음 같은 이 3차 함수의 함수값인데 네가 어쨌든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다면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정의된 함수는 어쨌든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만족하겠다. 즉 주어진 문제의 조건을 부합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27a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8a. 자, 계산해보시면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9로 묶어볼까요? 자, 3a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2a이고요. 마이너스 이렇게까지 떨어지네요. 자, 9로 묶어내신 상태에서 3a. 인수분해 가능하죠? a.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으면 여기에 플러스 1. 이렇게까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언제입니까? A 값이 0보다 작을 때, 음수일 때,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지금 이런 전반적인, 즉 이 문제의 조건을 부합하는 상태의 A 값의 범위는요. 자, A는 1보다 크다. 0보다 작을 때 1보다 크다. 해당 사항 없고요. 혹은 크거나 같다네요. 자, 혹은 A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이런 A 값의 범위가 이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의 범위가 된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케이스 2번에서 얻을 수 있는 A 값의 범위는 자,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에서의 부등식을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케이스 1번으로 조금 넘어오시면요. A가 양수일 때이기 때문에 x equal 0이라는 y축이 되는 거죠. y축은 a보다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분명히 a 값에 관계없이 x가 0일 때 y 값은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x축이 어떤 식으로든 지나갈 것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라고 한다면 1이 여기 있거나, 자, 1이 여기 있거나, 자, 1이 여기 있다면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정의된 이런 3차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0보다 작은 구간이 생겨요. 그죠? 자, 또 1이 여기 있다면 0보다 작거나, 그죠? 같은 구간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정의된 구간에서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1은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근데 지금 또 생각을 해보시면 1이 여기쯤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A 값의 이 변화에 따라서 이 극소값이죠. 3A에서 가는 극소값이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x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정의돼. 즉 x의 값 1 있고 여기쯤 위치하신다고 하셔도요.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정의된 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만족할 수 있죠. 컨디션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A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그때마다 이 극소값의 이 위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범위 자체가 상당히 디테일해진다는 얘기죠. 많이 복잡해져요. 자, 요럴 때는요. 정말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요럴 때는요. 일단 변하지 않는 것. 어쨌든 x equal 3a에서 가는 극소값이 이 위에서 떠서 생겨야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만족할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자, 일단은 그래서 f의 3a, 즉 x equal 3a에서 가는 극소값을 먼저 구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a 값의 위치, x equal 1이라는 위치는 이 다음에 생각하기로 하는 거예요. 일단 극소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순서니까요. 자, x equal 3a 대입했어요. 27 곱하기 3이니까 80. 1a의 3승 될 것이고요. 조금 지워도 되죠? 자, 그 다음에 x equal 3 대입했으니까 9a 제곱 a 3승인데 18 곱하기 9 한번 해볼까요? 8에 72, 162a 3승 되네요? 좀 복잡한 거 아니야 이거? 끝까지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x equal 3a 대입하신 다음에 27 곱하기 3이니까 81 a 3승. 자, 이래보니까 뒤에 있었던 마이너스 10은 원래 살리시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얘가 차라리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분명히 x equal 3a를 대입했을 때 이 함수가, 그죠? 분명히 이 부분은 다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12가 나오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a 값 따라서 물론 이 그래프가 계속적으로 바뀔 수는 있겠으나 분명히 0,-12라는 점을 지난 3차 함수한 건 변함이 없고요. 즉 a가 양수일 때는 3a에서 극소값을 갖는데 그 a 값이 역시 변함에 따라서 전혀 관계없이 x equal 3a에서 가는 함수값으로서의 극소값은 마이너스 12로 고정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0,-12 x equal 3a에서 갖는, 그죠? x equal 3a에서 갖는 극소값이자 함수값 역시 마이너스 12로 고정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어쨌든 그렇다면 이런 함수는요. 여기쯤 x equal a가 있었을 것 같으니까요. a에서 그 대값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그죠?
뭐 역시 A를 대입해 보신다면 역시 뭐 어느 정도 값은 나오겠지만 A를 대입한다고 해서 크게 A 값다가 그 대값은 달라질 것 같으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x 이퀄 3a에서 갖는 극소값이자 함수값이 마이너스 12로 고정되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x 이퀄 이 그래프는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그죠?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아니 A에서 갖는 극대값은 큰 영향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극대값이 이런 식으로 생기고 극소값은 어쨌든 3, 마이너스 10에서 생기니까 이런 그래프 즉 너 아니면 너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x 이퀄 1이라는 이 값이 이쯤 위치한다면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정의된 이 3차 함수가 0보다 작다인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정의시킨 이 3차 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이고 싶은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 극대값의 위치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극소값은 여기로 고정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x 이퀄 1은 여기쯤 위치하면서 1에서 갖는 함수값이 역시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만족시켜야지만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정의된 이 3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만족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자 그럼 두 번째에서는 대충 그죠? 1이 3a보다는 큰 쪽 물론 3a가 아니라 더 정확한 값이 되려면 이 근보다 큰 쪽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것이 맞지만 어쨌든 a가 양수이고요. 어쨌든 3a보다는 클 것 같아요. 3a보다는 그러니까 1보다는 작을 것 같아요. 3a가 그죠? 이 상태에서는 f의 1에서의 함수값이 역시 0보다 크거나 같다여야 된다는 얘기고요. 어차피 f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범위는 앞전에서 이 내용을 풀 때 a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구해놨어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두 번째 케이스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는 자 a가 0보다 클 때 a는 일단 누구? 3분의 1보다 작겠다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그죠? 동시에 a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데 애초에 a는 지금 우리 양수일 때 따지는 거잖아요. a가 일단 양수임은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a는 일단 양수임이 보장이 돼야 되고요. 제가 잘못 썼네요. 그죠? a는 양수임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1의 위치는 여기쯤 있어야 되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3a는 1보다 작겠다. a는 3분의 1보다 작겠다는 만족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맞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f의 1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만족하는 범위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까지 만족해야 된다라는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어쨌든 a가 양수일 때 그래프의 개형은 지금과 같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x 이퀄 1은 여기쯤 위치해야 되는 거니까 그 속값 같는 3a가 1로 넘어가시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더 디테일한 범위로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쨌든 a가 양수일 때요. 애초에 a가 양수일 때 자, f의 1 값이죠. f의 1,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f의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 아까 구해놨듯이 a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까지 따지셔야 되거든요. 그죠?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 범위는 일단 a가 양수일 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는 해당 사항 없고요. a가 양수일 때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까지 따지셔야 되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이제 마지막에 되게 까다롭죠. 마지막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3a 값은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하셨어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a가 양수일 때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서 어쨌든 1이라고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정의된 함수를 따질 것이기 때문에 1은 여기쯤 위치해야 되고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만족해야 돼. 이 두 가지 조건만 잘 살펴보셔도 a가 양수일 때 다시 한번 f의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의 범위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즉 a가 양수일 때 너네 조건을 만족하는 공통 범위는 어쨌든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데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극대값의 지점 3a는 어때요? 당연히 3보다 크거나 같은 거 값이 되겠죠. a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인데 그죠?
아니 그럼 이미 네가 3을 넘어가는 값이에요. 그럼 1이라는 값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위치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두 번째 범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문제 주어진 조건을 어떤 식으로든 만족할 수가 없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케이스 두 번째에서 나온 A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만 답을 내셔야 되죠. 까다롭죠. 이제 범위 따지는 문제가 제일 사실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꼼꼼하게 잘 경우마다, 그죠? 경우마다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108번이에요. 자, 108번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어디에 주목하냐면요. 다항함수라는 말에 좀 주목을 하시고요. fx, gx가 있어요. 자, fx는 제시가 되어 있고 g'x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네요. g'x 좀 써볼까요? 자, g'x는요. 자, fx 그대로 쓸게요. 제시되어 있는 대로 3x의 제곱. 자, mx 자, 플러스 n이고요. 플러스 f'x네요. 미분한 다음에 그대로 갖다 뒤에서 더할 거죠. 자, 6x 플러스 n 이렇게까지네요. 자, 그래서 정의된 g'x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신다면 3x의 제곱 자, 6 플러스 nx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죠. 자, 플러스 2n 이렇게까지인데요. 형태 보시니까 인수분해 되겠네요. 여기 3이고요. 자, 여기 x면 6x 만들어지니까 여기가 2고요. 여기가 2고요. 여기가 n이면 되겠네요. nx 만들 거니까요. 됐나요? 인수분해? 자, 그렇다면 자, g'x는 아마 정리된 식상태가 3x 플러스 n x 플러스 2 이렇게까지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n 값을 보시면 문제에 어디 나와 있을 텐데요.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n이 될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이런 자연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미분된 g'x가 미분된 도함수 g'x의 근이 x 이꼴 마이너스 3분의 n 하나 그리고 x 이꼴 마이너스 2 하나예요. 자, 그런데 n 이꼴 1, 2, 3, 4, 5 때까지는 n 대신에 이제 5까지의 자연수가 대입됐을 때까지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3 이런 식이니까 마이너스 2가 더 작은 근이에요. 자, n 이꼴 6이 들어간다면 중근 마이너스 1 같겠고요. n 이꼴 7 이상의 자연수가 들어간다면 네가 더 작은 값이죠. 그러니까 역시 무슨 얘기냐면 g'x는 gx의 미분된 도함수로서 2차 함수인데 자, n 이꼴 1, 2, 3, 4, 5 때까지는 미분된 도함수가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 마이너스 2가 더 작고요. 마이너스 3분의 n이 더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죠? 뭔 얘기인지. 자, 두 번째요. n 이꼴 6이 들어간다면 미분된 도함수 g'x는 n 이꼴 6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랑 중근 같겠죠. 자, n 이꼴 7, 8 이런 이 자연수들이 그죠? 7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들이 들어온다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 마이너스 3분의 n이 더 작은 값이 되겠죠? n 대신에 7, 8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8 이런 것들이요. 여기 마이너스 2가 돼요. 즉 어쨌든 gx는 3차 함수가 그려질 것 같은데 극대국소의 위치가 역시 바뀌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에서 이제 gx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gx는 증가감수 증가가 되는데요. 어쨌든 x 이퀄 마이너스 2에서 극소값 자, x 이퀄 마이너스 3분의 n에서 극대값인데 지금 문제는 어쨌든 gx 함수를 x가 마이너스 3분의 n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정의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됐죠? 그때 이 함수 gx를 최소로 되게끔 하는 그 x의 값을 an이라고 하겠다라는 얘기니까 자, 이때의 an은 어쨌든 정의된 구간 내에서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분의 n이 되는 겁니다. 그죠? n 대신에 1 들어가면 a1은 마이너스 3분의 1 n 대신에 2가 들어간다면 a2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이 되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라고 보신다면 어쨌든 3차 함수 gx는 이런 식으로 가요. 극대국소 안 같고요. 자, x 이꼴 마이너스 2에서 살짝 멈추죠? 자, 그런데 사실상은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n에서 n 이꼴 6일 때니까 사실상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어쨌든 마이너스 3분의 2 n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정의된 함수 gx의 최소값은 x 이꼴 마이너스 3분의 n에서 최소값을 갖고요. 역시 이때는 마이너스 3분의 n이긴 하지만
지금 이 두 번째 케이스는 n 이퀄 6일 때만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a6은 그냥 마이너스 2 이렇게까지 고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케이스는 역시 극대국소를 다 갖는 이런 형태의 함수를 gx로 그려보실 수 있는데요. 자, 마이너스 3분의 n에서 극대값을 갖고요. 분명히 x 이퀄 마이너스 2에서 극소값을 갖는데 이런 경우라고 친다면 어쨌든 gx 마이너스 3분의 n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정의된 함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n 이퀄 7, 8, 9, 10, 11, 12 뭐가 들어가도 x 이퀄 마이너스 2에서 극소값을 갖습니다. 즉 이때 이런 함수 gx가 최소값을 갖게끔 하는 그 x의 값 a는 그냥 마이너스 2란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n 대신에 7이 들어간 a7도 마이너스 2, n 대신에 8이 들어가 봤자 수열 못 함수예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끝났네요? 자, 이때 우리는 시그마 n 이퀄 1부터 10까지 a, FAN 즉 FA의 1, FA의 2, FA의 5까지는 따로 구하실 생각 하셔야겠죠? 그죠? n 이퀄 1, 2, 3, 4, 5일 때까지니까요. 자, FA의 6, 자, 그 다음에 FA의 7, FA의 8, FA의 10 이렇게까지 합을 구하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문제 끝났으니까 이제 바로 계산으로 넘어가죠. fx는 떡하니 제시를 하고 있죠? 넣습니다. 지금 쉬운 거부터 가죠. FA6은요. 우리가 아까 구해놨듯이 A의 6 자체가 수열의 개념에서 A의 6 자체가 마이너스 2의 값이었기 때문에 결국 너는 F의 마이너스 2를 의미해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X의 마이너스 2가 대입된 FA의 6은 근데 사실상은 AN이 A6일 때는 N 이퀄 6의 값일 때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니까 사실상은 F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요. 자, 12의 값이고요. 자, N 이퀄 6일 때잖아요. 그죠? 6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요. N 이퀄 6일 때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이해하셨나요? 아니면 이게 좀 헷갈리면 결과적으로 어쨌든 얘는 시그마 n 이퀄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f의 an 이거고요. n 이퀄 1, 2, 3, 4, 5일 때까지는 an이 뭐였으니까 자 시그마 n 이퀄 1부터 5까지는 f의 an이 곧 마이너스 3분의 n이라는 이런 등차 수열이잖아요. 이걸 계산하시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그마 n 이퀄 어디죠? 1부터 5까지 f의 마이너스 3분의 n은 그대로 갖다 대입하는 얘기 아닙니까? 마이너스 3분의 n 대입하시면 9분의 n제곱에 3 곱하니까 9분의 x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n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3분의 n제곱 되네요? 됐나요? 자, 3분의 n제곱 되실 거고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3분의 n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n 제곱 되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n 이렇게까지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시그마 n 이퀄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n 너를 계산하시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까지네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제 2분의 n 플러스 5, 6 이렇게까지 해서 얼마죠? 15라는 값이 나올 것이고요. 여기까지 값은 15네요. 자, 그 다음에 FA6은요. 그냥 이제 A6에서의 함수값이잖아요. n 이퀄 6일 때니까요. 그럼 이제 n 이퀄 6일 때의 함수 fx는 자 3x의 제곱 자, 플러스 6x 자 플러스 6x 플러스 6 이렇게까지네요. n 이퀄 6일 때.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고 그게 이제 A6 FA6 이 계산이 되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2 대입이에요.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6 이렇게까지 해서 자 얘는 단독적으로 6의 값을 갖죠. 됐죠? 자, 그 다음에 A7부터 A8, A9, A10까지인데요. 어쨌든 얘는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2고요. 어차피 이제 7번째 항부터 10번째 항, 11번째 항, 12번째 항은 AN 이퀄 그냥 마이너스 2로 고정이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따로 좀 계산해 보시면 A7, 그죠? N 대신에 지금 7 들어간 것이 이제 그러니까 F의 A의 7이란 얘기는 fx에 있는 n 값이 일단 7인 상태잖아요. 그죠? 3x의 제곱 플러스 얼마? 7x 플러스 7 이런 상태에서 이제 너에게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오 이런 얘기라고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니면 이것도 괜찮겠네. 어쨌든 이 다음부터는 어차피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거니까 f의 마이너스 2가 12 x에 마이너스 2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n 이렇게까지 된 상태에서 n 대신에 7, 8, 9, 10 요걸 대입하시고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괜찮겠네요. 그럼 7 들어가면 5고요, 8 들어가면 4고요, 9 들어가면 3이고요, 10 들어가면 2니까 요 4개의 합이죠. 7, 7, 14 이렇게까지 14의 값이 없네요. 그래서 너랑 너를 다 더한 35라는 이러한 그죠? 답을 구하시면 되죠. 자, 다음부터는 조금 내용이 쉬워지죠. 이제 부정적분인데 지금 gx가 다항함수고 fx가 이런 2차 함수인데 다음 같은 항등식을 만족한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 양변 미분함수 이거밖에 더 있나요? 어쨌든 항등식이니까 즉 좌변을 그대로 한번 미분을 해보시면요. 자, fx 플러스 2 곱하기 gx가 됩니다. 자, 우변 미분해 보시면 f 프라임 x 마이너스 g 프라임 x 이렇게까지 되는 것이죠. 어렵지 않고요. 자, 그리고 아까 쓰는 겁니다. 자, fx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2gx는 원래 있었고요. 자, f 프라임 x는 그대로 미분 즉 6x 플러스 2 마이너스 g 프라임 x 이렇게까지 되겠네요. 적절히 넘길까요? 그죠? 너를 넘겨볼까요? 자, 2 곱하기 gx 플러스 g 프라임 x는요. 자, 나머지가 이항시켜 마이너스 3x의 제곱 너 2항 되는 거니까 플러스 4x 자, 너 2항 되는 거니까 플러스 1임을 만족해야 돼 이런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겠어요? 당연히 좌우변이 서로 똑같다. 자, 다항함수라고 했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 상태에서 이 식을 만족하는 gx의 차수부터 추론을 하셔야 돼요. 즉 gx가 1차면 미분값은 상수죠. 1차 플러스 상수가 2차 나옵니까? 말도 안 되죠. gx가 2차면 자, 미분값은 1차죠. 자, 2차 플러스 1차 상수 나오죠. 2차 함수 나오죠. 좌우변이 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gx가 3차를 다시 넘어간다면 미분값이 2차예요. 백날 너네 두 개를 더하고 빼봤자 절대적으로 3차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우변은 2차식인데요.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부터는 항등식의 문제로서 gx를 그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까지 잡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좀 센스가 있으시면 어차피 2gx 2ax의 제곱으로 시작하는 좌변 2gx 어차피 g'은 이 2차항에 영향 안 주거든요. 미분됐으니까 1차식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좌변을 이렇게 이 2차 함수 잡았을 때 2배한 2ax의 제곱이 우변 마이너스 3x의 제곱을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자, a값 정도는 결정하시라고요. 마이너스 2분의 3일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까지 됐나요? 그럼 gx의 미정계수가 줄죠. 그래서 gx를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3x의 제곱 ax 플러스 b 이렇게까지 잡고 들어가시면 계산이 편리해지죠. 이 gx를 그대로 미분을 한번 떠보시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a가 되거든요. 그래서 2 곱하기 gx 너의 2배죠. 마이너스 3x의 제곱 2ax 플러스 b가 되고요. 이 두 개를 합친 좌변 값은 마이너스 3x의 제곱 자, 그 다음에 1차항 더 할 거네요. 자, 2a 마이너스 3x 됐죠? 자, 그 다음에 상수도 할 거네요. 아이고 선생님 또 계산 실수할 뻔했네요. gx에 2배 했는데 그죠? b에는 2배가 안 된대요. 이렇게까지 이거 수정할게요. 자, 그래서 자, 상수값 더하시면
자 a 플러스 2b 이렇게까지가 결과적으로 2gx 플러스 g 프라임 x가 되는 거죠. 그것이 우변과 같아야 돼 이 얘기니까 어차피 x 제곱 앞에 있는 계수 맞춰놨고요. 네가 4이면서 자 네가 1임을 만족하는 그죠? a 값 b 값을 구하시면 되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2a가 7이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a는 그럼 2분의 7인가요?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a 플러스 2b 즉 2분의 7이 a 값이었고 2b까지 그 더한 상수값이 1이어야 된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자 2b는 마이너스 2분의 5 정도 되겠네요. 자 b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까지인가요? 자 그래서 g 프라임 x는 그래서 갖다 대입이죠. g 프라임 x 여기 구해놨네요. 자 마이너스 3x 자 플러스 a 값 대신에 구해놓은 2분의 7 들어갈 거고요. 자 그래서 g 프라임 2분의 1을 대입해서 계산하시고밖에 안 되네요. 자 2 정도 되겠네요. 그죠? 단순한 연산의 문제였죠. 똑같은 문제네요. 그죠? 좌우변 미분해서 어차피 다항함수 fx니까 차수 추론 먼저. 요거는 그냥 직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넘어가죠. 13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뭔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얘도 적분하는 과정을 잘만 좀 보시면 패턴이 나오고요. 문제 딱 보자마자 우리 어디 이거 우함수 기함수 판정하라는 얘기 아니야? 판정 그죠? 판단하셔야죠. 절대값 구간이니까 절대값이 같고 부가 반대인 구간에서의 정적분의 값은 우함수는 0부터 그 a까지 2배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그냥 기함수 같은 경우는 0이다. 그러니까 기함수라는 게 뭐였어요?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자 f 마이너스 x 이퀄 마이너스 fx임을 만족한다. 홀수차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죠. 다항함수 세계에서는. 그죠? 자세한 설명 수업 시간마다 했으니까 그냥 생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적분값 제가 구분구적법 얘기했었잖아요. 면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정적분을 하겠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정적분의 값을 구해봤을 때 x축 밑부분이니까 0보다 작음이 그죠? 맞고요. 0보다 큰 쪽에서 정의된 함수 x축 위에서 정의된 함수는 정적분의 값 자체가 곧 면적이기도 하고요. 그럼 기함수면 원점 대칭인 함수이기 때문에 그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값은 그 fx가 기함수가 어떠한 형태여도 어떠한 뭐 다항함수여도 좋고 이제 뭐 사인 함수여도 좋고 어쨌든 절대값 갖고 보호반대인 구간 내에서의 정적분의 값은 0일 수밖에 없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함수 같은 경우는 y축 대칭 함수 이제 우리가 우함수라고 하죠. 표현 자체가 f의 마이너스 x가 자 fx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몇 번 얘기하지만 아직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기자가 한자로 홀수 기자라니까요. 문자가 실제로 그러니까 진짜로 영어 표현 보셔도 even 펑션, odd 펑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홀수차로만 구성되어 있고 짝수로만 구성되어 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fx가 자 2x의 4승 2x의 제곱 플러스 5 어차피 5는 상수값이니까 x의 0승 자 이때 f의 마이너스 x 어때요? x의 마이너스 x를 대입하셔. 똑같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함수가 x의 함수값이나 마이너스 x의 함수값이 서로 똑같다 이 얘기예요. 지금 모든 실수 구간에서 y축 대칭한 얘기죠.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적분보다는 0부터 x까지 적분값이 2배 계산이 어쨌든 대입할 거니까 정적분은 0 대입하는 게 낫죠. 그럼 이 얘기는 뭐겠어요? 피적분 함수에서 홀수차는 다 걸러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n이 모종의 n 값이네요. 또 심지어 결정되어 있지 않네요. 이거 그냥 수열의 합으로 해석하시오 이런 얘기가 또 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여기에서 우함수, 기함수 다 걸러내는 건 좋은데 n이 홀수야 짝수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솔직히 계산하시오. 그대로 이제 피적분 함수를 그대로 적분해 보시면 아마 x 그다음 얼마 되죠? x 제곱 자 x 3승 자 x의 n승 이렇게 적분이 되겠네요. 실제로 너를 미분해 보시면 네가 나오니까요. 그걸 가지고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계산을 했더니 그것이 2020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네요. 됐나요? 그럼 이제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까지 1 대입 4 더하시오. 이게 n개고요. 맞아요? 됐죠? 그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할 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근데 풀만 1 여기가 어딘지 모르거든요. 여기 n개예요. 여기 합이 2020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런 이해는 중요한 거네요. 자, n 이꼴 2k라고 한다면 짝수일 때 그럼 n 이꼴 2k라고 한다면 n 이꼴 2k라고 한다면 그죠? 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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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2k니까 짝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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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는 짝수개 짝수개 짝수개까지니까 그냥 싹 다 사라지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두 개씩 짝지었을 때 짝수로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계산은 그냥 뭐야? 1이 2k에 있어. n 이꼴 2k라고 놨을 테니까요. 0됩니다. 그게 20이 되고 싶어를 만족하는 k 값은 10이네요. 어차피 2k는 2020이네요. 첫 번째, 다음 같은 계산이 성립하기 위한 n값 첫 번째는 2020이네요. 됐죠? 자, 두 번째요. n 이꼴 2k 플러스로 갈까 마이너스로 가죠. 2k 마이너스 1일 때 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렇게 이 정적분 계산이니까 부정적분 된 상태에서 1 쭉 대입할 거예요. 1 플러스 그러니까 n 이꼴 2k 마이너스 1 쓰면 되겠다는 얘기니까 1 플러스 쭉 가서 1이 총 몇 개? 이번엔 2k 그러니까 이게 n개일 텐데 n개는 맞는데 n 이꼴 이제 2k 마이너스 1이라는 홀수일 때 얘기니까 2k 마이너스 1가 더해졌다는 얘기고요. 제 계산 잘못했네요. 마이너스. 어차피 마이너스 어차피 0이니까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를 대입한 그 값을 빼야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됐죠? 이렇게까지 빼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 있는 요 수열 보시면 이 개수여지가 짝수일 때 마이너스 플러스 2개, 마이너스 플러스 4개,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 6개, 무조건 0 떨어져요. 그 합 자체가. 그런데 여기 있는 게 홀수면 뒤에 마이너스라는 딱 붙을 수가 있거든요. 7개. 그죠? 그러니까 1개, 그 다음 3개, 그 다음 5개, 그 다음 7개. 1개일 때 합 마이너스 1, 3개일 때 합 마이너스 1, 5개일 때 합 뿔마 없어지고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여기의 개수도 역시 n개, 즉 n 이꼴 2k-1이라는 홀수개이긴 하겠지만 그 개수가 홀수개 더해지면 이 계산은 상관없이 그냥 마이너스로 딱 떨어지겠다 이 얘기 아닌가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라고 친다면 1이 2k-1개가 다 합쳐진 상태에서 뒤에서 마이너스를 빼겠다는 얘기니까 플러스 1로 바뀌어요. 즉 2k 이렇게까지 그 값이 역시 2020 되겠다. 그럼 이때 n 이꼴 2k가 2020이니까 2019 이렇게까지 나오셔야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2020,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2019 이렇게 두 개의 합, 이걸 만족하는,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n 값들의 합이 되는 거니까요. 4039 그죠? 이렇게까지가 답이 되겠죠? 자, 137번도 되게 뭔가 까다로워 보이지만 한 땀 한 땀 잘 해석해 보시면 내용 자체가 까다롭지 않거든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다음과 같다. 와, 뭐야 하지 마시고 이게 생각보다 간단해요. 문제는 그냥 전반을 보셔도 그냥 주기가 4인 주기 함수고 떡하니 0부터 4까지 정확하게 함수를 정해놓고 있어요. 0부터 1까지는 누구예요? y 이꼴 x. 자, 1부터 어디까지? 3까지는 그냥 1이란 상수 함수. 3까지요? 너네요. 자, 3부터 4까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x 플러스 4, 3 대입하시면 1, 4 대입하시면 0,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절편 4짜리 함수. 이렇게까지가 함수 fx인데 이걸 가지고 주기를 4, 그죠? 주기 4,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했으니까요. 5, 6, 7, 그 다음 8. 그냥 그대로 하나 더 복사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계속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fx다 이 얘기예요. 이게 fx야. 그런데 그죠? 이게 fx예요. 여기까지. 이제부터 문제 시작되죠. xy 평면, 그죠? xy 좌표 평면의 두 함수 fx 그리고 새로운 함수 y 이꼴 3x 플러스 t 만나 생기는 그 교점 x 좌표를 새로운 함수 gt라고 할래 이 얘기예요. 자, 보시죠. 지금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t라는 이 함수는요. 뭐가 결정되어 있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그 t 값이 어디에서 생기느냐에 따라서 그 교점의 x좌표가 달라지고요. 그 t값에 따라 얘네 두 개가 만나 생기는 달라지는 그 교점의 x좌표를 새로운 함수 gt라고 놓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봤자 어렵지 않죠. 자, 기준점 여기일 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y 이꼴 마이너스 3x 플러스 t라고 한다면 교점은 0이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준점 여기겠죠. 조금 미안한데요. 편의상을 비울게요. 이 휘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y 이꼴 마이너스 3x 플러스 t가 0,0을 지날 때의 t 값은 여기고요. 지금 얘는 1,1이잖아요. 네가 1,1을 지날 때 y절편 t의 값은 4잖아요. 지금 이 함수의 y절편 t라고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져? 결과적으로 세로축이 지금 t 값일 텐데 이 함수의 y절편이니까 1차 함수. 야, 0에서부터 t 값이 4까지 즉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 1차 함수랑 요 fx가 만나 생기는 교점은 여기에서 생겨요.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t값이 0에서부터 4 사이에서 결정된다는 얘기는 이 1차 함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짜리로 고정된 1차 함수의 y절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왔다 갔다 하겠다는 얘기고 요 안에서 y절편 t값이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해봤자 결과적으로 지금 fx랑 만나 생기는 구간은 여기일 거라고요. 여기에서 만난다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요 때는 x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3x 플러스 t라는 이 1차 함수와 여기에서 정의된 함수 y, fx는 y 이꼴 x 아닌가요? 지금 y 이꼴 x 아니에요? 너네 두 개가 서로 같아. 이걸 만족하는 교점 x좌표. 즉 4x 이꼴 t를 만족하는 교점 x좌표. x 이꼴 t. 이런 얘기예요. 뭔 개소리냐? gt 함수는 t 값이 0에서부터 4까지. 어차피 0일 때는 그냥 0일 거니까요. 그죠? 이때는 이제 x 이꼴 t로 한다. 4로 나눴는데 4분의 t. 이때 gt 함수는 4분의 t라는 이런 1차 함수 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다음 기준점이 되는 구간은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가는 순간. 그죠? 이해하셨어요? 뭔 얘기인지? 그럼 요점 좌표는 이제 3,1이 되는 것이고 y축 조금 더 놀려보시면 이제 t값 그때 즉 3,1 요놈 함수가 3,1을 지날 때 y절편 x의 3, y의 1대 여기는 10이네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두 번째예요. 4에서부터 t의 값이 10 사이에서 결정된다면 즉 여기가 4였고 여기가 10이었으니까 기울기는 어차피 마이너스 3으로 고정이라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t 값이 여기에서 생긴다면 결과적으로 이 함수죠. 지금 이 1차 함수 이거 지울게요. 두 번째, 그러니까 4에서부터 t의 값이 어디까지? 10까지. 여기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1차 함수, 그죠? 요거죠, 요거. 요 1차 함수. 마이너스 3x 플러스 t와 요 구간 내에서 정의된,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네가 만나는 함수 fx는 너예요. y 이꼴 1이란 상수함수, 그죠? 얘 두 개가 만나 생기는 교점의 x좌표, 그것이 이제 gt 함수가 되는 거니까요. 자, 3x 이꼴 넘기고 넘겨 t-1 이렇게까지 정의가 되네요. 요때는 gt 함수는 3분의 그죠? x좌표가 gt 함수니까 이렇게까지 정의하겠다 이게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그럼 당연히 세 번째는 어디겠어요? 4,0 지날 때겠네요. 요렇게 가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4,0이니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요 1차 함수가 그죠? 요 1차 함수가 4,0 지날 때니까 요때 y절편은 12가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요 기울기 마이너스 3짜리 1차 함수의 y절편 t 값이 이렇게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즉 t의 값이 10에서부터 12를 왔다 갔다 한다면 어쨌든 이렇게 나가는 함수는 1차 함수에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t가 변함이 없고요. 여기에서 정의된 요 함수랑 만나 생기는 교점을 gt 함수라고 놨는데 여기에서 정의된 요 함수는 지금 얘이잖아요. 마이너스 x 플러스 4. 니네 두 개가 서로 만나 생기는 교점 x좌표 그걸 요 구간 내에서의 gt 함수라고 놓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항 2x는요? 자 t-4 겠네요. 자 x 이꼴 자 2분의 t 마이너스 4로 정의되네요. 즉 10에서부터 t가 12까지에서는 얼마죠? 자 2분의 t-4 이렇게까지 정의되는 게 gt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해요? 다음부터 하실 필요 없죠. 왜?
패턴이 똑같거든요. 여기에 있는 교점이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거잖아요. x축을 얼만큼 4만큼 이동하는 함수를 계속적으로 그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즉 다음 12에서부터 다음 4까지의 구간인 16까지는 너의 함수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한 t-4 너를 그리겠다는 얘기고, 그죠? 여기 있던 이 내용,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이동돼서 같은 패턴으로 그려지는 거 아니에요. 구간이 4이기 때문에 16에서부터요. 일단 다음 구간인데 6만큼이니까 22까지겠네요. 이때는 여기에서 그렸던 너를 t x축으로 4만큼 이동했어요. 그죠? 3분의 t-5 이렇게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그죠? 이걸 gt라고 놓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gt 함수를 직접 그려보시면 0에서부터 4까지요. 4분의 t 기울기 1짜리, 기울기 4분의 1짜리 원점 지나는 함수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그 다음 4에서부터 10까지 구간 조금 더 기네요. 에이씨, 그냥 여기다 그려야지 뭐. 3분의 t, 그 기울기 4분의 1이었던 기울기보다 조금 커지고 3분의 t-1. 얘는 4 대입해보세요. 얼마 대입? x가 4일 때 너 1이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x에 4 대입하면 1이거든요. 여기서 만나고 x에 10 대입하면 9네요. 분자가 3 지나네요. 그래서 요렇게 기울기 조금 커지겠죠? 요렇게 간다고 치죠. 요렇게 요렇게, 그죠? 에이씨 대충 아씨. 그 다음에 어디요? 10부터 12까지 기울기 더 커지죠? 그 다음에 이제 10 대입해보시면 2분의 6, 3 지나고요. 12 대입해보시면 4까지 기울기 더 커지고 요렇게 가네요. 그죠? 요렇게까지. 이해하셨어요? 면적 보라는 얘기잖아요. 어디? 1번 문제. gt 함수를 0부터 10까지 적분하시오. 여기까지 적분하시오네요. 여기 1이었고요. 여기 3이었고요. 12 대입했으니까 여기 4였네요. 조금 말은 안 되지만 4 이렇게까지. 근데 여기 있는 요 면적 구하시오가 1번 문제잖아요. 이게 지금 gt 함수인데. 그죠? 구하시면 되네요. 그죠? 4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여기 삼각형 넓이 2고요. 6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여기 6이네요. 또 잘라. 이렇게까지 면적 구하는 게 이제 0부터 10까지군요. 1번 문제가 gt 함수를 0부터 10까지 접근하시오. 아이고. 그죠? 0부터 10까지 접근하시오니까 여기면 가로의 길이 6, 세로의 길이 1이니까 여기 6이네요. 그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면적 구하시니까 10, 24. 그죠? 이렇게까지인가요? 답이? 그렇지, 없어. 그죠? 맞죠? 그럼 얘를 가지고 40까지 접근하시오. 결과적으로 얘가 계속 이동하는 거니까 다음 12, 24까지는 여기에서 이게 새롭게 시작된다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래서 여기 얼마? 1. 여기 얼마? 1 더하니까 여기 5겠네요. 2 더하니까 7이고요. 여기 8, 24까지. 그럼 여기 있는 면적을 마저 구해보시면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1이니까 1이고요.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얼마? 3이니까 이게 넓이 6이네요. 됐어요? 그러면 6, 6, 6, 18, 21.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는 요 면적은 21 되겠다는 얘기고 요 면적은 얼마예요? 12 곱하기 4니까 48이네요. 를 가지고 다음 36까지 하나 자르고 또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21이고 48이고 48이고요. 그 다음 36이니까 다음 4까지만 한 턴 더 그려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그죠? 이해하셨나요, 원인인지? 칠판은 좀 큰 걸로 바꿔야겠어. 그러니까 여기가 화질이 제일 좋아서 여기서 찍고 있는데 칠판이 모자라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제가 오늘 밤에 조금 더 찍어서 올릴 테니까 일단 요거 가지고 부정적분까지는 쭉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